네, 잔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면접 그 불편한 관문입니다. 상반기 취업이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에 취업 준비생에게 있어서 면접이란 성공의 고지를 눈앞에 두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나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고비 중의 고비인데요. 말 그대로 면접 그 불편한 관문 제대로 뚫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 면접 그 불편한 관문입니다. 사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면접이라고 그러면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고 좀 압박감이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서희 씨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래도 정말 잘 보여야 된다, 잘해야지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면접이란 장소에 갈 때마다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맨사 회원이자 언제나 당당함을 자랑하고 계신 이시안 대표님. 이시안 대표님도 어떻게 면접을 볼 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으세요? 네, 저 맨사 회원이라는 게 되게 부끄러운 게 아닌데 자꾸 부끄러워지게 되네요. 이상하네요.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뭐 들었다 싶으시면 잽싸게 말려주세요. 네. 제가 딱 한 번 떨어져 봤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취업 준비를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광고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마지막 면접에서 되게 큰 회사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그 문화를 생각을 못하고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술을 못 먹는데 상사가 억지로 술을 권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광고회사니까 뭔가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뜻 떠오른 생각을 바로 말했거든요. 어떻게요? 과장님이랑, 그러니까 나한테 술을 먹이는 과장님이랑 같이 가서 술을 주는 대로 받아먹고 한 번, 야, 이 김과장 막 술상 엎으면서 네. 이제 진상을 부리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먹으려고 하면 김 과장님이 야, 쟤 말려. 쟤 먹으면 개 된다 하면서 그분이 말려주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가 네. 바로 그냥 이렇게 떨려놨죠. 그래요, 예. 무서워서. 네,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처럼 이시안 대표님도 면접에 있어서만큼은 꼭 마음 편한 그런 관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많은 구직자들이 면접에 관한 징크스를 걱정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예, 취업포털 코리아에서 그 취업 징크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취업 징크스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36.3%로 거의 뭐 한 3명 중에 1명, 2명 중에 1명은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구직자들이 겪는 징크스의 종류로는요. 첫 면접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또는 집단 면접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불합격된다라는 면접 징크스가 44.3%를 차지했어요. 그다음에 가위에 눌리거나 꿈자리가 안 좋으면 불합격한다. 그러니까 꿈자리가 사납다라는 그런 말이죠. 네. 19.0%요. 그다음에 비가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 날씨가 구질구질하면 떨어진다라는 네. 남 탓하는 친구들도 한 13.1%가 되네요. 네. 오늘 면접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그러게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징크스라면 징크스인 게 약간 푸른색 계열의 옷을 입고 면접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없었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푸른색 옷에 대한 징크스가 있는 편인데 자,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네. 면접에 대해서 어떤 징크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영훈 학생 혹시 겪었던 징크스 있을까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면접 징크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이나 아니면 초반부에 제가 꼬이게 되면 그 면접은 늘 고배를 마셨던 것 같습니다. 첫 처음- 질문 징크스가 있구나. 아무래도 우리, 첫 질문마다 떨릴 것 같아요. 네. 김용무 씨는 뭐 지금은 신입사원이지만 합격을 해서 면접 경험 많으실 거 아니에요. 징크스 네.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이제 나가기 전에 예. 왁스를 발랐는데 머리? 예, 머리가 잘 안 됐을 때. 그럴 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오늘 머리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좋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구직자들이 특히나 우리 또 영훈 학생도 말을 해줬지만 처음으로 이제 질문을 받으면 면접 때 꼭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징크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예, 이게 약간 첫 질문을 받으면은 일단 떨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또 생각을 할 것이다. 나만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떠냐를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내가 할 만한 말들을 앞에서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말을 하면 또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지막 질문도 잘 망친 애들을 보면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받았을 때 그 암담하고 그 어떤 당황한 경험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어떤 질문을 받아도 좀 비슷한 유불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 뭐를 말해야 될지 뭐 앞이 깜깜하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올 만한 질문들, 특히 이제 자소서 관계된 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질문들은 내가 좀 탈탈탈탈 외워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도의 첫 질문들은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여유를 계속 연습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래도 연습을 거듭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떨리고 있다, 이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더 떨리는 게 아무래도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떨리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돼라고 마음을 잡는데 네. 사실은 뭐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이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거든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네. 아니 실전에도 어떻게 연습처럼 합니까? 그러니까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면접관들은 그걸 늘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떨리니까 감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떨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 떨리는 것까지 아마 이렇게 떨린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처음부터 쟤는 떠니까 안 되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나마 좀 나아지거든요. 실제로 면접은 다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떠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딴 데 돼가지고 여기 굳이 안 돼도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장님 아들이나 두 개밖에 없는 건데요. 떨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그렇겠네요. 나름대로 뭐 징크스가 있는 반면에 그런 떨림을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들도 여러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영훈 학생은 어떤 면접을 즐기는 여유 있게 보는 방법이 있으세요? 사실 면접을 즐길 수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네. 그 즐길 수는 없는 곳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연습을 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상황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제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준비를, 무조건. 그쵸,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용학생은 어때요? 저는 그냥 떨면은 떠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가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괜찮다고 어떤 생각합니다. 좀 인위적인 거 말고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예. 근데 저 갑자기 그렇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면접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떠는 친구들 보면은 귀엽고 좀 풋풋하고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게요. 한 10명 중에 2명 하면 괜찮은데 네. 이제 1000명 중에 932명이 떨고 있으면 그다지 뭐 다 풋풋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 네. 물량 때문에 꼭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면접을 많이 보는 입장은 아니지만 면접 보는 동생들이나 뭐 후배들이 있으면은 네. 아침에 가장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과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해줘요.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 수다를 떨면서 좀 목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잘못하면 긴장하고 있다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목소리가 나니까 목을 좀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랑 같이 가면 굉장히 좋겠네요. 아, 좋죠. 네, 예. 수다스러우니까. 자, 그리고요, 왜 면접 때 보면은 떨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다고 치더라도 준비가 되지 않은 질문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 주세요.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모른다라고 답변할 때는 문제가 뭐냐면 최근의 면접 질문들은 모를 만한 것들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사적으로 너 이거 알고 있니? 전공에 이런 걸 알고 있니? 이런 거보다는 뭔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알만한 질문들을 주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답변은 좀 좋지 않은 게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고의 연습,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인데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또 그러니까 내가 지식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그걸 모른다고 해버리면 좀 좋지가 않거든요. 회피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이 질문에 대한 의도 파악,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요즘 모를 만한 질문은 저런 거예요. 가령 이 스튜디오를 탁구공으로 가득 채운다면 몇 개나 채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건데 예. 저 상당하네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는 모습을 좀 어필을 한 다음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군요. 네, 그렇죠. 예.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건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쁘니까. 지금 제가 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면접관이 우리는 자네에게 줄 시간이 없네. 뭐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럼 충분히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면접관 3명이면 3명이 이제 나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더 긴장되고. 내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몰라가지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면 더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어떤 면접 질문이든 아까 영훈 학생 얘기한 대로 훈련을 통해서 그 면접 질문을 다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런 류의 질문. 탁구공을 물어보는 거는 아마 내가 측정하는 추리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런 식의 훈련을 좀 해서
가능하면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의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탁구공이라는 이야기를 예로 드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네. 수리적으로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훈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정말 많이 봤잖아요. 면접을 보면서 나 정말 이 질문만큼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다는 질문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제가 처음 면접 봤을 때 그 영어의 그 성적의 기준이 영어 그 토익 스피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을 만족하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토익이 675점이었습니다. 네. 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당당하게 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걸 적었습니다. 근데 면접관님께서 저보고 이 토익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안 한 거냐 아니면 너의 실력이 여기까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했다고 하면 제가 게으른 사람이 되고 실력이 여기까지라면 저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당황했겠네요. 그거에 대한 당황이 제일 컸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누구나 면접에 관해서 뭐 한두 번쯤은 황당했던 일, 당황했던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무 씨의 경우도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너무 떨어가지고 예. 안면마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염소 목소리가 돼가지고 모기처럼. 예,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예. 그 다른 옆에 지원자들도 되게 당황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저렇게 떨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 당황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뭐 이런 경우들을 또 어떻게 보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이 구직자의 감점 요인으로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면접 감점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타 지원자의 답변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55%로 가장 높았고요. 딴 생각하는 거죠. 자기 말할 생각만 하는 거죠. 네. 2위는 경직되고 소극적인 자세. 거의 뭐 이것도 반이 넘거든요. 그다음에 진중하지 못한 경우, 앉은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 미소 한 번 짓지 않는 경우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면접관이 면접 진행 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라는 답변이 66.8%거든요. 예. 그다음에 열정, 의지, 인성, 업무 능력, 외모 순으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태도라든가 열정, 의지도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아까 대답을 보니까 네. 타 지원자의 대답을 경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1위로 꼽혔는데 그렇다면은 타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봐야 있어야 돼요? 되는 이런 거 거예요? 봐야 돼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되게 둘이 되게 잘 맞아요. 이제 한 1년 되니까 탁탁탁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멍 때리는 거거든요. 눈빛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데서 나타나냐면 대답을 하는데 아까는 대답이랑 겹쳐요. 근데 보니까 그걸 안 듣고 그냥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하는 거라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번 지원자님과 좀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서 저는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분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안 듣고 자기 말할 것만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뽑아가지고 회의를 같이 하거나 그럴 때도 자기 말할 것만 생각하지 융통성이 없죠. 네, 날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네. 1위로 뽑힐 정도였으면 면접관들 입장에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1번 면접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2번, 3번에서 자기 말을 연습하는 거야. 들릴랑 말랑. 저는 오늘 그래서 해가지고. 방송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죠. 네, 많이 시험에서 많이 이런 네.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청해야죠. 경우들을 아무래도 네. 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또 면접 진행 시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이 태도, 열정, 의지, 인성, 그리고 마지막이 외모였는데 뭐 면접관들이 원하는 외모라고 그러면은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좀 어떤 깔끔한 걸 원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치, 외모라는 게 되게 애매한데 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하잖아요. 그쵸. 또 취업 시즌 되면은 나오잖아요. 신문이나 이런데 취업 성형 열풍 어쩌고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취업 성형 열풍이라는 그 신문 기사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가령 뭐 직업 성형외과 원장 누구 말에 의하면 이런 게 꼭 있어요. 네. 여기서 약간 광고죠? 광고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외모라는 건 인상에 가깝습니다. 가가지고 좀 깔끔하냐 아니냐. 되게 너저분하게 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깔끔한 인상, 그다음에 뭔가 당당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외모인 거지.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사장은 이 사람과 바로 일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자가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이 없잖아요. 계속 볼 게 아닌데. 팀장 입장에서는 바로 이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예쁜데 일을 못하는 친구와 그냥 생겼는데
그냥 생겼던 건 이상하군요. 보통인데? 그냥 네. 사람인데 일을 잘하는 친구라면 네. 이 친구를 데리고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일을 못하면 내가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팀장 입장에서도 예쁜 거는 뭐 한 2, 3일 보고 마는 거지. 예. 실제로 일을 계속한다 생각하면 예쁜 사람 뽑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비서는 그 대신에 예뻐야 되지 않아요? 맨날 보는데. 네, 그렇긴 한데 예. 그 좀 높은 비서들은요. 예. 높은 비서 가면 일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 비서가 또 권력의 핵심이 될 때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인상과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 면접관들이 말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죠? 네, 이게 또 있더라고요. 예, 네. 예. 면접관이 그 보고 감점 요인이 되는 지원자의 외모와 스타일에 대해서 그 대답을 했는데 일단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63.5%예요. 면접장에 청결하지 못하게. 네, 예. 이게 그 안 찍고 가진 않았을 거라서 그냥 생긴 게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상하다. 63.5%인데요. 아이고 참. 예, 다음으로 캐주얼 차림의 옷을 입고 온 경우가 44.2%, 그다음에 과도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예. 경우가 40%, 그다음에 염색한 헤어스타일, 어. 그다음에 남의 옷을 걸친 듯 어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웬만해서 다 이해가 가죠. 뭐 청결하지 못한 경우, 뭐 안경에 뭐 묻어 있고 왁스를 뭐 이쪽만 발랐다든지 뭐 그러면 좀 지저분할 것 같은데 네. 캐주얼 차림의 옷은 왜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무조건 정장을 딱 입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예. 튀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선 그 염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염색을 했는데도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예. 자네는 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는데 왜 청바지를 입고 왔나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해서 청바지를 입었습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요 튀어 보이려고요. 이런 뭔가 조직 문화에서 튀는 사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오히려 면접 복장을 캐주얼 차림으로 와라라는 대기업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면접자들한테 더 어렵죠. 그렇죠. 어떤 식 캐주얼 차림이 어떤 식인지 어떻게 해야 또 어디까지가. 예쁠지 뭐 예.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좀 지금은 그 기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 영훈 학생과 용무 씨는 면접 시에 어떤 복장을 주로 하는지도 궁금한데 영훈 학생 어떻게 많이 입고 가요? 네. 보통 이제 정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입게 되면은 이렇게 다리 딱 붙는 것보다는 좀 펑퍼짐하게 해서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뭐 제가 또 쿨톤 같은 거 좋아해서 쿨톤 아니면은 이제 뭐 넥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CI 색깔과 맞추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때요? 이런 섬세한 거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역시 물량의 차이인데요. 네. 삼성 면접을 보면 1000명 중에 980명이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파란색. 오거든요. 아, 네. 그땐 차라리 빨간색을 해주는 게 튀는 거죠. 오히려. 좀 더 눈에 보이는 거죠. 포인트를 줘서. 그렇군요. 그럼 용무 씨는 어떤 차림으로 많이 가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캐주얼을 많이 입는데 그래도 저도 정장을 하고 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본적으로 면접 때는 그냥 정장 차림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면접장에서 만난 진짜 특별한 스타일, 이 사람 정말 될까 싶었던 그런 경우 없으세요? 기억 남는? 저는 검정 셔츠에 은색 정장을 입고 오신 친구가 기억이 났어요. 갈치같이. 네. 그게 외국인들이 진짜 이해 안 가는 패션이 은갈치 정장이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 스타일인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일 것 같은데. 검정 셔츠에. 네. 용무 씨는요? 저는 뭐 그렇게 그다지 특별하게 입은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좀 지어서라도 말해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MC 시험 보는 곳에서 네. 정말 파격적으로 야한 옷을 입은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가 죽더라고요. 그랬던 경험들. 아무래도 면접장에서 와 어떻게 네. 저렇게 하고 왔지라고 생각할 만큼의 의상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실력으로 튀어야죠. 네. 예, 예. 그리고 면접 시에 아무래도요,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면접에 있어서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도 궁금해요. 그 목소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접관들이 훈련을 받는데요. 그냥 듣자면 이제 싫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목소리 싫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꼴 보기 싫었어요. 예. 제 목소리 같은데요. 주먹이 날아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타고난 거라서 그런 부분에 이제 영향받지 않도록 또 훈련을 좀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만약 목소리를 갖고 뽑는다면 그러면 다 뭐 성우 아카데미나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면서 면접 그 목소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네. 다 뭐 목소리 좋은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직무에. 네. 그러니까 목소리만 가지고 뽑는 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이제 긴장된다고 탄산음료 드시는 분들 계신데 트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커피 많이 드시면 또 입이 말라서 쩝쩝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예,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면접에서는 우선적으로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까 나눠봤는데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태도가 있잖아요. 어투라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면접관을
뭐 존중하고 그 말에 네.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이거를 형식화하면 가령 뭐 가가지고 왼발부터 걸어라 인사는 몇 도 각도로 해라 그다음에 요나 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면접관이 그걸 듣다가 요 잘 만났어 너 팍 이러면서 감점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웃으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그렇게 뭐 너무 그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 내가 내용이 중요한 건데 형식이 그 묻혀가지고요. 이걸 너무 신경 써서 내용 자체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럼 곤란하고 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대충대충 하려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면접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뿐만 아니라 어떤 성의, 열의,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태도예요. 면접관의 말 하나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거 경청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만 신경을 좀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요, 왜 면접시에서 자신감을 어필하기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건방진 말투로 다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자신감과 건방짐 사이에서의 이 중간을 잡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말투에 있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말투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게 자신감이 없냐면요. 네. 이런 게 끝을. 끝에가 내려가는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제가요. 네,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를 안 하는 이유는 요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로 하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하라는 거지. 이게 자신감을 좀 어필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예. 이게 너무 뭐 요나까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아니니까. 네. 자신감과 그 건방짐 사이라면 그냥 다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만 말씀해 주셔도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예. 묻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약간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주면은 약간 저자세로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또 왜 말투에 있어서 너무 네. 애교 섞인 말투 같은 경우에도 면접 시에 좀 감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쵸.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 면접관으로 있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말투예요. 아우, 이런 거. 싫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되게 싫어하시네요. 그냥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 요자가 되게 이제 그 애교인데 네. 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계속하는 게 그런 느리는 말투라 상당히 좋지 않은 말투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아까 다나카 말투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밥은 먹고 왔어요? 네, 먹고 왔어요. 미역국 먹고 왔어요. 면접장에서는 다나카로 끝내는 말투가 좋습니다. 알았다, 나까! 뭐 이랬던 분도 계셔요. 예. 아무튼 마지막으로 오늘 면접 그 불편한 과문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주 다양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면접할 때 제일 사람들이 이제 좀 떠는 게 남 탓을 많이 해요. 날씨가 이러니까 어쩌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가 말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내용을 말할까를 공부를 하시고 봐야 되는데 그냥 아니면 외모 탓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그건 주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잘하시면 불리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내용적인 부분 이런 질문은 이런 의도니까 이렇게 대답해라라는 것들을 또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투비 컨티뉴까지 해주시고. 네. 자, 오늘 공감 100%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구직자분들 많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